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피터 드러커의 위대한 혁신이라는 책입니다. 피터 드러커 지음, 권영설, 전미옥 옮김, 한국경제신문 출판사입니다. 지은이, 피터 드러커. 시대를 앞서가는 경영 철학과 미래 사회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널리 알려진 피터 드러커는 1909년 11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무원인 아버지와 의사인 어머니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1931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국제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33년 나치가 득세하기 직전 영국으로 건너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에서 근무했다. 1937년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는 사라 로렌스 대학, 베닝턴 대학, 뉴욕 대학에서 강의하는 한편 GM, GE와 같은 기업들의 컨설팅을 담당했다. 1971년부터 캘리포니아주 클레어몬트 대학교의 피터 드러커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사 사회과학을 강의했으며 피터 드러커 비영리단체 재단의 명예이사장을 역임했다. 2005년 11월 11일 96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저서로는 Next Society, 21세기 리더의 선택, 21세기 지식경영, 피터 드러커의 자기 경영 노트,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업가 정신, 단절의 시대, 피터 드러커의 자서전, 경영의 실제가 있다. 혁신, 기업가 정신의 핵심. 오늘날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적절한 정의를 찾는 데에는 상당한 혼란이 따른다. 어떤 이들은 소규모 기업에서 한정해서 쓰고 있으나 또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모든 사업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나 소규모나 새로운 사업뿐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자리를 잡은 기존 기업들도 성공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용어는 기업의 규모나 연혁과는 관계가 없는 어떤 종류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이런 활동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혁신이다. 혁신은 목적과 초점을 갖고 조직의 경제적, 사회적 잠재력의 변화를 일으키려는 노력이다. 미국인들은 기업가 정신이란 큰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고 또 혁신은 주로 연구개발, 즉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업가 정신이란 상당히 역동적인 원칙이고 혁신이란 말도 기술적 용어가 아니라 경제적 용어라 할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것이다. 사실 이 말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100년 전 토머스 에디슨을 커다란 성공으로 이끈 요인은 분명 기업가 정신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기업들은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여전히 혁신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역동적인 원칙으로 보지 못하고 천재들의 번뜩이는 재주쯤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미국의 기업과 반대로 일본이나 한국의 기업들은 조직 차원에서 혁신을 추진한다. 회사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로 소그룹을 만들어 혁신 원칙들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탐색하고 또 창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혁신과 기업가 정신은 경제의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부분에서도 공공서비스 기관에서도 필요하다. 혁신과 기업가 정신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원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인 것이고 거창한 것이라기보다는 간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특성 때문에 혁신과 기업가 정신은 사회, 경제, 산업, 공공서비스,
또는 기업 등을 유연하게 만들고 또 자기 혁신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정상적으로 확고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기업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혁신과 기업가 정신은 우리의 조직, 경제, 그리고 사회가 살아남도록 하는 필수적인 생명유지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 등 모든 조직의 관리자들은 구성원 개인의 업무는 물론 조직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정상적이고 지속적이며 일상적인 활동으로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항목으로 만들어야 한다.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서는 목표를 가진 체계적인 혁신, 기업가적 경영 관리, 기업가적 전략이 모두 중요하다. 이 셋이 통합해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완성한다. 이 책에서는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혁신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기업가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들이 이를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볼 것이다. 혁신이란 무엇인가? 기업가들은 혁신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야 한다. 성공적인 기업가 또는 혁신가는 행운의 뮤즈 여신이 그들에게 키스를 하고 찬란한 아이디어를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혁신가는 그들의 개인적인 동기가 긍정적인 것이든 권력이든 호기심이든 명예이든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든 간에 가치를 창조하고 인류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한다. 고객을 위한 가치 찾기. 혁신은 자원 플러스 가치이다. 프랑스 경제학자 J.B. 세이는 기업가는 경제적 자원을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곳으로부터 좀 더 높은 곳으로 이동시킨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빌리면 혁신은 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혁신은 기업가 정신의 구체적인 기능인 것이다. 똑같은 자원을 투입하고도 더 많은 양을 산출할 수 있는 활동이 곧 혁신이라는 뜻이다. 이는 공급 측면에서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현대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혁신을 수요 측면을 강조해 정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혁신은 소비자들이 이제까지 느껴온 가치와 만족의 변화를 일으키는 활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혁신에 대한 이런 두 가지 정의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적절한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보자. 제철 산업이 종합 제철 공장에서 미니밀로 이동한 것은 공급 측면에서의 혁신이다. 즉, 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미니밀은 철광석을 녹이는 용광로 설비가 필요 없다. 고철을 녹여 철광빔이나 철근 같은 소비 제품을 바로 만들어낸다. 최종 제품도 용도도 고객도 똑같다. 그러나 생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었기 때문에 즉 같은 자원을 투입하고도 더 많은 양을 산출할 수 있도록 혁신한 것이다. 이에 반해 오디오 카세트 또는 비디오 테이프는 기술 혁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와 만족도를 높인 혁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헨리 루스가 1920년대에 타임, 라이프, 포춘 등을 창간하며 보여준 사회적 혁신이나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개발된
머니 마켓 펀드 같은 금융 상품의 성공적 혁신도 공급 측면보다는 가치와 만족도라는 측면에서 훨씬 설명하기가 쉽다. 위의 두 가지 정의를 합해 말하면 혁신은 기존의 자원이 부를 창출하도록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는 활동이다. 인간이 자연 그대로의 자원에서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고 그것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자원이라고 불릴 만한 것은 없다. 경제적 가치가 생기기 전까지 모든 식물은 잡초이고 모든 광석은 돌덩이일 뿐이다.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땅에서 스며 나오는 원유도 알루미늄 원강인 보크사이트도 자원이 아니었다. 귀찮은 존재로서 토양을 망치기만 했다. 페니실린 곰팡이도 한때는 자원이 아니라 병균일 뿐이었다. 세균학자들은 박테리아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병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온갖 주의를 기울였다. 그 후 1920년대 영국의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이 병균이야말로 세균학자들이 찾던 바로 그 박테리아를 죽이는 물질임을 확인했다. 그렇게 되자 페니실린 곰팡이는 가치 있는 자원이 되었던 것이다. 세상을 바꾼 혁신. 이런 현상은 사회, 경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제에서 구매력보다 더 중요한 자원은 없다. 이 구매력 역시 혁신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19세기 초만 해도 미국 농부들은 구매력이 없었기 때문에 농기계를 살 수 없었다. 시장에는 수확기가 수십 대나 쌓여 있었지만 농부들은 사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 돈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 당시 농기계 발명가 중 한 사람이었던 사이러스 맥코믹이 할부 구매 방법을 고안해냈다. 이 할부 구매 덕분에 농부들은 저축해 놓은 돈이 아니라 미래에 얻을 소득을 담보로 농기계를 살 수 있게 되었다. 농부들이 농기계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갖게 된 것이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부를 창출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혁신인 것처럼 기존 자원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높여 더 많은 부를 창출하도록 하는 활동도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컨테이너 역시 신기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혁신의 결과다. 누군가가 화물선을 배로 보는 대신 물건을 운반하는 도구로 바라보고 항구에서의 체류 시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평범한 혁신이 해운업의 생산성을 4배나 증가시켰으며 이로 말미암아 당시 해운업이 처해 있던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아마도 컨테이너가 아니었다면 무역업이 지난 1950년대 이후 역사상 그 어떤 주요 경제 활동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하고 엄청나게 확대될 수 없었을 것이다. 대중교육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교과서의 등장이었다. 이로 인해 교육의 가치를 이해하고 관심을 높일 수 있었고 사범대학교에서 교사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교과서는 교육학 이론의 발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혁신인 셈이다. 아마도 교과서는 17세기 중엽 최초로 라틴어 입문서를 고안하고 사용한 체코의 위대한 교육개혁자 조엔 아모스 코메니우스의 발명품이 아닌가 생각한다. 교과서가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도
한꺼번에 수십 명의 학생을 가르치기 힘들다. 반면 교과서 덕분에 초보 교사 또는 역량이 낮은 교사일지라도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다소나마 깨우침을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혁신이란 반드시 기술적인 것만은 아니며 또 물질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신문이나 보험 같은 사회적 혁신과 결줄 수 있는 기술적 혁신이란 사실상 거의 없다. 특히 할부 구매를 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경제를 변혁시킨 중요한 요인이었다. 할부 구매는 어디에서든지 도입되기만 하면 생산성 수준과는 관계없이 경제를 공급 주도에서 수요 주도로 바꾸어 놓기 때문이다. 20세기에 창출된 가장 위대한 혁신은 바로 경영이다. 경영은 역사상 처음으로 한 개인이 서로 다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조직에 모으고 그들을 함께 작업시키는 과업을 가능하게 해준 실용적 지식이다. 경영은 현대 사회를 정치 이론이나 사회 이론에도 없던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바꾸어 놓았다. 경영 덕분에 우리 사회는 조직 사회가 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도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